정미생이시죠? 정미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가 좀 뭔가 새로운 가족들이 늘어날 수 있다 그래. 네. 내 새끼들, 내 자식들이 결혼을 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해동안시 벼락당 찡찡이 동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자, 선생님 오로지 신점 0점으로만 보고 계신 거죠? 그죠. 서주처럼 공부를 안 하시는. 머리가 나빠서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오늘도 네. 신점으로 네. 양띠분들 운세를 한번 볼 건데 하반기에 일단은 하반기 운세를 보기 전에 앞서서 네. 상반기에 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양띠분들 같은 경우 네. 양띠분들은 올 한 해의 상반기가 좀 사람으로 인한 탈도 많았을 거야. 좀 직업적인 부분으로 있어서도 좀 뭐라 그럴까, 평상시에 역량들이 나오지 않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들, 누군가가 진짜로 가로막고 있는 것 마냥 좀 돌뿌리가 많았다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작년에 내가 욕심을 많이 부렸다면 그 욕심들로 인해서 상반기에 조금 지친 기운들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이는데, 네.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올 하반기에는 어떤 영향을 또 끼치는지 또 봐야겠죠. 그렇죠. 또. 좋습니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양띠분들 하반기 총은 어떻게 보시나요? 하반기의 총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제일이라기보다는 조심을 해야 되는 띠분들 중에 하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사람 때문에, 뭐 물건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는 일 때문에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뭔가 뭐 멘탈이라든지 좀 멘탈 조절하고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들로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전체적인 하반기 총원을 놓고 보면 내 행동이 어찌 보면 나의 인생과 직결되어 나오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스탠스를 취할 때는 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그 부분들에 명확하게 대해서 좀 움직인다고 한다면 분명히 안 좋은 것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됐네? 좀 이럴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을 수 있을 걸로 보여요. 좋습니다. 자, 기대가 되는데, 네. 자, 91년생 34살 양띠분들 먼저 한번 하반기 어떨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미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34살이시네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래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 조금 뭐 사고수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사람으로 인한 입설구설을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혈이라든지 조금 뭐 우리 유산이라든지 뭔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보여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기운들이 원활하지가 않다 보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지럽거나 좀 그런 건강적인 부분들이 많이 보이신다고 하는데, 자, 신미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 하반기 전체적인 운을 봤을 때 아까 내가 처음에 이렇게 내가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34살 분들에 조금 속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 한 해는 내가 새로운 가족이 늘어나기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결혼적인 부분들, 그리고 내가 임신을 한다든지 이러한 상황들이 생기면서 내가 일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막힘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땐 너무 축하할 일들이지만 계획되지 않은 임신이라든지 뭔가 이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정작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계획을 꼼꼼하게 좀 짜시고 진행을 하신다. 그것도 요즘에 계획해서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좀 나은 상황들이 생기시지 않을까 싶은데 34살은 진짜 고집 세 보여요. 그래서 결혼을 아예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미 갔다 온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그 속에서 내가 이제는 고집을 조금은 내려놓으셔야 될 때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내가 사람으로 인한 욕심도 조금 버리셔야 되고요.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열정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그게 고집처럼 보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조금 화합해서 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내가 내 사람들을 챙겨가지만 두루두루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좀 심어준다라고 한다면 올 하반기에는 내가
이 부분 내가 같이 이 사람과 해보지 못했던 건데, 아니면 내가 이거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보지도 못했는데 하는 상황들이 오히려 나한테 길이 열리고 문이 열려서 내가 진행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 올 하반기는 건강적인 부분들만 조금 조심하시고 사람들과 화합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79년생 46입니다. 김희생이신 분들. 네. 사실 46세의 김희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금전적인 부분들의 하락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 그러잖아. 돈 없으면 사람도 잃고 가족도 잃고 이런다 그러죠. 네. 사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폐업을 하는 경우들, 사업을 하는데 폐업을 한다든가, 정말 투자했는데 땅으로 곤두박질 친다던가, 정말 그러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떠나가든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시거든요.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 좀 안 좋은 거에 빠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내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올 한 해 내가 이렇게 밑으로 곤두박질 친다라고 할지언정 올 한 해 하반기가 지나가고 내년에 47시점이 들어오신다라고 한다면, 그때 성주운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움직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다시 한번 성장세를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니까, 올 한 해 하반기가 조금 금전 때문에 힘들더라도 내가 사업적인 부분들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할지언정 내년 시점을 바라보시면서 조금 희망적이게 움직이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면 내가 누군가의 부모가 될 수도 있지만, 네. 내 부모로 인해서 내 가족들과 인해서 뭔가 재산적인 부분 다툼이라든지 뭔가 그런 싸움들, 부모와의 싸움이 될 수도 있고요, 내 형제들과의 싸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까지 또 같이 보이니까 올 한 해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마음적인 부분으로 그래, 나 올 한 해 하반기는 좀 내려놓고 가야겠다. 나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래, 나 이제 1살이야. 나 다시 태어났어. 약간 이런 생각으로 움직이시는 게 잘 되진 않겠지만, 너무 힘들겠지만, 저도 무당이지만 만신이지만 마음 내려놓기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정신적으로 내 스스로가 지금 너무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해지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니, 조금 뭔가 좋은 생각만 해야지, 약간 이렇게 행동을 하시다 보면 올 한 해 하반기가 지나가시면서 내년부터는 분명 좋을 걸로 보이거든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그 다음으로 67년생 58살 정미생입니다. 67년생의 정미생이신 분들.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게 안 좋은 것보다 척추나 뼈 건강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네. 근데 아직도, 그러니까 정미생 양띠분들은 사실상 누구 밑에서 내가 머리를 굽히고 있기가 굉장히 힘드신 분들 중에 하나지만, 그만큼 내가 누군가의 밑에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악착같이 내 일처럼 해주시는 분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적인 부분으로 내가 내 건강을 챙기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허리나 척추적인 부분들을 조금, 뼈 건강 이런 부분들을 같이 신경을 쓰셔야 이게 앞으로 가더라도 큰 돈 나가실 일들이 없으시겠다라고 얘기가 나오시고요. 정미생이시죠? 정미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가 좀 뭔가 새로운 가족들이 늘어날 수 있다 그래. 네. 내 새끼들, 내 자식들이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서 손주, 손녀를 낳고, 이런 것처럼 내 가족들이 늘어갈 수 있는 시점이라고 하니, 그러한 부분들로는 너무 축하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로 보이시고요. 올 하반기에는 금전적인 부분들을 조금만 그냥 쌓아두고 가셔야, 그냥 저축을 해놓고 가셔야 이걸로 인해서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니, 지금 당장에 다른 사람들 말 들어서 이것저것 같이 하지 마시고 금전을 조금만 품고 계시는 시기로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55년생 칠순 되신 분.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심적으로 굉장히 외로움이 많이 보여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조금 마음적인 부분들이 허한 게 많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삶을 찾고 싶기도 하고 뭔가 나라는 사람의 존재 이유 여부를 찾고 싶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남편이 있어도 남편과 따로 국밥처럼 사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시고 조금 도망 아닌 도망을 가고 싶은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연세를 봤을 때는 사람들이 그럴 거야. 아, 뭘 지금까지 살아놓고 뭐 이제 와서 그러냐 이럴 수도 있지만 요즘은 그런 시기가 지났거든.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야. 네. 근데 이분들 역시도 좀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니 심적으로 좀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허한 부분들 내가 남편과 뭐 부인과 같이 하고 싶지 내가 뭐 이혼을 격려하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별거를 격려하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본인들을 찾는 인생에 있어 본인의 색깔을 찾아간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응원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충분히 있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게 건강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연을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산이나 네. 계곡, 그러니까 바다나 이런 곳이 얘기가 나오지는 않고 산이나 계곡 같은 곳을 가실 적에 있어서 좀 건강을 유념하셔야 된다. 사고 수를 좀 조심하셔야 된다. 네. 사고를 대비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들이 나오니 지금 올 한 해 하반기에는 좀 자연을 찾아가는 일들을 좀 줄이시거나 가시더라도 좀 뭐 안전한 길로만 좀 다니신다던가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셔야 별 그게 없으실 것 같은데 이분들 내가 봤을 때 뭐 남편이 있고 와이프가 있다 그러면 좀 아픈 관계가 많이 보여요. 상대방이 배우자가. 그래서 옆에서 이제 간병해주고 하잖아. 네. 그런 상황들이 많이 보이거든. 그래서 지치는 것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더. 왜냐면 저도 간병을 해봐서 이게 간병을 한다고 하면 간병을 하는 뭐 아픈 사람도 당연히 힘들지만 간병하는 사람이 진짜 힘들거든. 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줘도 정말 나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띠분들도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누군가가 보면 그럴 수 있어.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지 밖에 모른다, 개인주의다, 이기주의인 것 같다, 사람 뒤통수 칠 것 같아, 고집이 왜 이렇게 세냐. 네. 이런 얘기들이 종종 들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네. 근데 제가 본 양띠 같은 경우에는 완벽을 추구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일적인 부분으로 있어서 그 일적인 부분에서 내가 최고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1등이 되고 싶고 뭔가 실수, 남의 일에 있어서 실수하기 싫기 때문에 내 일에 있어서 더 열심히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누구보다도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실수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내면들을 보고 이 사람들의 정말 솔직한 내면을 본다면 정말 가엾기도 가엾고 정말 열심히 살고 누군가한테 피해 안 주고 정말 1등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모습들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게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속상하기도 해요. 근데 또 만신은 아니잖아. 이 사람들이 살아온 과거가 어땠고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날들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분들을 좀 응원하고 위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가는 일들에 있어서 앞으로 살아가는 미래에 있어서 본인들이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속하지 못한다라고 할지언정 본인들이 살아가는 앞날은 너무나도 빛나고 창창할 거기 때문에 우리 양띠분들 앞으로도 힘내서 앞으로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